안녕하세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 짝사랑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한 사람한테 내 영혼이 통째로 붙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깊고 어쩔 땐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 심리 현상 속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내면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질문에 나 그런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특히 더 와닿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마법처럼 끌리고 내 일상이 막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자,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그냥 짝사랑이 아닐 때 그 정체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니마투사라는 개념의 12가지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으로 아니마가 대체 뭔지,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왜 들리는 건지 알아보고 이 사랑의 문제를 풀 4가지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진지한 놀이가 뭔지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 단순한 짝사랑이 아닐 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경험은요, 그냥 저 사람 괜찮네 하는 호감이나 애틋한 짝사랑과는 뭐랄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유형 심리학,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 경험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아니마투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가 현실의 어떤 한 사람에게 프로젝터처럼 딱 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비범하고 운명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면 세계가 나한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니마투사를 겪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이 경험의 특징들 혹은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사실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단테와 베아트리체 이야기죠. 단테한테 베아트리체는 그냥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과 위대한 작품 신곡을 쓰게 만든 그야말로 영혼의 뮤즈였죠. 이처럼 아니마투사라는 건 시대를 관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비범성이에요. 상대방이 그냥 좀 매력적인 사람, 이게 아니고요. 뭐랄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막 후광이 비치는 여신이나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고 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딸이 아니라 신의 딸처럼 보였다. 와, 바로 이 느낌. 이게 아니마투사가 가진 그 압도적인 힘을 딱 보여주는 말이죠. 이런 특징들이 총 12가지나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 영혼이 말 그대로 사로잡히고 감정이 엄청나게 격해지죠.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 내 모든 게 좌우되는 것 같은 의존성이나 집착도 보이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시에 엄청난 생동감과 창조적인 영감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운명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뒤섞여서 폭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경험의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심리적인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유독 학생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대학생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랬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기엔 다 그럴 만한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우리 내면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잖아요. 이성과 논리, 즉 로고스를 발달시키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그럼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있는 감정, 관계, 즉 에로스는 꾹꾹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억눌린 에너지가 그냥 사라질까요? 아니죠. 마치 댐에 갇힌 물처럼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아니마라는 이미지를 통해 외부의 단 한 사람에게 빵 하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니마투사인 거죠. 그럼 이 아니마는 대체 뭘까요? 좀 복잡하지만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져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 그러니까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나의 다른 면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의식과 저 깊은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생명 그 자체의 원형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그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4가지 길을 보여주는 심리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도가 아니라 심리-윤리적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도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네 갈래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이 지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해요. 바로 취약성과 불가침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취약성은 이 엄청난 경험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변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용기예요. 반면에 불가침성은 그 경험에 완전히 휩쓸려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내 중심을 꽉 잡는 힘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 바로 이 지도가 우리의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도는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요. 이 감정이 내면에서 온 신호라는 걸 전혀 모르는 무의식적인 길, 그리고 그걸 아는 의식적인 길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길에서 방금 말한 두 가지 덕목, 즉 마음을 여는 취약성과 중심을 잡는 불가침성을 가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총 4가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먼저 무의식의 길을 가볼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 문자적 해결이에요. 이건 중심을 잡는 힘은 없는데 마음만 활짝 열어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상대를 그냥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착각하고 저 사람을 가져야만 해 하면서 무작정 소유하려고만 하죠. 두 번째 길은 두려움 회피적 해결인데 이건 두 가지 덕목이 다 없는 최악의 경우예요. 이 엄청난 감정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두 길은 모두 성장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길입니다. 그럼 의식적인 길은 안전할까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적 우울적 해결이라는 길인데요. 이건 중심을 잡는 힘은 있는데 마음을 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내 무의식이 만든 환상일 뿐이잖아. 이렇게 냉소적으로 합리화하면서 경험이 주는 그 생생한 에너지와 의미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건 역시 내면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마지막 4번째 길, 진지한 놀이를 통해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네,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길은 바로 과도기적 발달적 해결책입니다. 이 길은 뭘까요? 맞아요. 취약성과 불가침성, 이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이 엄청난 경험에 기꺼이 마음을 열고 뛰어들면서도 이건 내 내면이 성장하라는 신호구나 라는 걸 잊지 않는 아주 멋진 균형을 잡는 태도죠. 이 멋진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가 바로 진지한 놀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경험을 저 사람을 꼭 사귀어야 해 라는 현실 문제로만 보거나 에이 이건 그냥 헛된 환상이야 라고 무시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현실과 환상 그 사이 어딘가에 뭐랄까 하나의 놀이공간, 무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내 영혼이 대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진지하게 탐색하고 놀아보는 겁니다. 분석 심리학자 마리 루이즈 폰 프란지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에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자는 살아보지 못한 것이고 그 안에서 파멸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 즉 취약성이 없으면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 거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다 파멸한다면, 즉 불가침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의 본질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내 영혼이 통째로 끌리는 경험이 사실은 내면이 나에게 보내는 성장의 초대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손에는 그 여정을 안내할 4갈래 길의 지도가 들려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길을 향하고 있나요?